디지털 플랫폼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플랫폼 안에서의 악성 댓글? 불법 촬영물들을 게시물에 올리는 건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불법인 것을. 공유를 하거나 직접 보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 성희롱이나 스토킹 같은 성적인 괴롭힘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댓글을 쓸 때 거기에 술이나 담배, 카페인 경고처럼 당신이 쓴 글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경각심을 주는 문구나 관련 법 조항 같은 게 드러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언어의 폭력성을 아이디 옆에 온도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의 폭력성이 높아질수록 온도도 같이 높아진다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 같은 거네요. 저는 이제 디지털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분류를 해가지고 작성할 때 거르는 단계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명제로 신원을 숨기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함께 포함해서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온 댓글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계정을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댓글이나 아니면은 글쓰기를 제한을 두는 기능을 넣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약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범죄를 막을 수가 없고 또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표현까지 검열된다는 거네요. 혐오 표현을 감춘다고 해서 구조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인 차별까지 없어지는지도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성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막 뚱뚱하다, 말랐다 이런 것도 다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인식을 하고서 그냥 외모에 관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바뀌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부터 누군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저는 처벌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치러야지, 그래야지 사회 경각심이 생기고 더 문제의 심각성을 더 알 것 같아요. 저는 불법 촬영물을 쉽게 올리거나 다운받을 수 없게 기술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업로드된 불법 촬영물들을 신고하고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색하거나 그것을 올리는 단계에서 제약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고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해자들을 정말 올바르게 처벌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좀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죠. 이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삶을 고통스럽게 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피해자가 보면서 굉장히 그 치유와 회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뭐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가해자가 잘못했네. 피해자 잘못이 아니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란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런 성착취물을 확실히 이것이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더 당당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공감하는 게 N번방 사건보다는 성착취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사건의 본질에 좀 더 부합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심각한 걸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인터넷 채팅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도 있고 성인도 있고 되게 연령대가 다양한데 그중 몇몇 성인들이 미성년자들한테 부적절한 그런 걸로 접근할 때가 있잖아요. 성인들이 몇 살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할 시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아이콘이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스크린샷이나 캡처 같은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해자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편을 들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명의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가해자에 의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 뭐 이런 것이 이제 온라인 범죄, 디지털 성범죄 범죄의 그 특징이기도 하죠. 혹시 그루밍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고양이가 혓바닥으로 쓰다듬는 계속 근데 이 쓰다듬는 이 굉장히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가 왜 범죄 용어, 왜 처벌법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게 다가간 가해자는 매우 흉악하게 생기고 첫눈에 범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누군지 잘 모르죠. 일단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친절한 말투로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하고 나를 보살피는 그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도 그 어떤 예방을 위해서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또 새로운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 시민위원들을 만나 뵈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가 걱정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